안녕하세요. 오늘은 놀이학교를 보낼 때 부모님들이 고려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걱정이잖아요. 아이들을 놀이학교에 정말 고르고 골라서 보내놓고 또 엄마들이 궁금한데 물어볼 수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물어볼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기관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간단한 팁들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먼저 안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음식으로 정말 퀄리티 좋은 음식을 주지 않는 그런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사를 뽑는 데 있어서 경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곳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기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간단하게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는 교육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가장 정말 기본적인 것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어떻게 제공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의 기간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 먹거리잖아요. 먹거리를 어떻게 우리 아이가 잘 먹는지 이런 거 궁금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이나 기관에서 아이들의 식단을 놓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식단을 찍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고기도 조금 더 얹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이것을 이렇게 잘 먹나 궁금하시다면 저는 선생님이 교사였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오늘 얼마만큼의 양을 먹었는지 궁금한데 선생님 시간 되시면 혹시 사진 한 장 찍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하시면 선생님이 대부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엄마들이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형식적인 반찬 이런 것보다 정말 우리 아이가 먹은 양,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형식적이지 않는 정말 우리 아이가 직접 먹는 그 식판을 찍는다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정중하게 부탁드려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단 이것은 우리 아이가 기간을 보내면서 잘 음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조금 궁금한데 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교사로 있으면서 아이들 사진을 찍는 일은 사실 그만큼 애정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아이한테 하나를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에 사진을 신경 써서 찍는다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공부하고 잘 놀이하는 것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사진을 찍을 때도 되게 공을 들여서 정말 아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찰칵찰칵 찍기를 원하잖아요. 교사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좋아하실 텐데, 사실 아이들이 얘들아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자, 공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한다고 그렇게 쉽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정말 아이가 즐기고 있을 때 찍는 건 좋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진들은 흔들려 있거나 또 막 어디가 잘려 있거나 정말 신나게 놀면 그 사진 프레임 안에 들어오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사 입장으로서 정말 우리 아이가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진을 많이 찍는 것보다 정말 그 시간에 선생님이랑 뭐 하나 더 배우고 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은 아무래도 보이는 것도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저는 교사 입장으로서, 그리고 또 주위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사진을 많이 찍는 것보다 선생님과 교류하는 시간이 더 많은 기간, 이게 좋다. 하나의 예로 제 친구가 유치원에 보냈다가 또 어린이집으로 옮겼던 경험이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가 6살, 7살 때였는데 선생님이 사진 찍어주느라 내가 물어보는 거 대답 안 해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전까지는 사진을 많이 찍어주고 그러면 우리 아이를 잘 케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아이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사진을 많이 찍는 그런 기간은, 그런 곳은 아이와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진에 집착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이거는 초보 엄마나 아이를 처음으로 키워보고 처음 기간에 보내본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교사의 입장이 아니고 또 우리 아이 사진이 잘 나오면 좋으니까 많으면 좋고, 하지만 사진 찍는 시간 그만큼 어쩌면 아이들과 집중하는 그 다른 의미에서 집중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아이들과 더 많이 놀고 놀이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 시간이 할애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답니다. 세 번째로, 놀이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영어, 체육, 발레, 뭐 미술, 아이들이 정말 많은 과목을 배우는데 저는 사실 그 많은 과목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수업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간, 그 많은 과목들 중에 내 아이가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저의 경험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직장 어린이집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5세를 예로 들면 직장 어린이집에서 있던 5세 아이들이 아는 것들을 놀이학교를 다니는 5세 친구들은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수준적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할까요? 근데 그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게 수업의 양, 그러니까 수업 과목의 양보다 수업 퀄리티가 정말 중요한데 아무래도 놀이학교에서는 30분 단위로 주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시간 안에 뭔가 정말 받아 먹는 친구들은 극소수란 말이죠. 자, 생각을 해보면 30분 안에 화장실에 간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간마다 다르겠지만 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기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30분 수업 사이에 교사가 또는 아이가 자율적으로 이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4, 5세라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5분 후딱 가고 다시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 시간 안에 정말 효율적으로 내가 정말 이거를 재밌게, 정말 이거 너무 재밌다 이렇게 느끼는 친구는 한 반에 10명, 12명이 있다면 정말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는 30분보다는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수업이 이루어지고 또 다양한 수업이 연계가 돼서 로테이션도 되고 이루어지다 보니 아이들이 정말 놀이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놀이학교는 영어 수업했다가 갑자기 미술을 하고 그럼 이동 시간도 있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죠. 또 옆에 친구가 막 불편하게 하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야 되죠. 정말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아이가 얼마만큼의 양을 흡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제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놀이학교를 보내시는 분들은 아이와 소통을 자주 해서
어떤 수업이 재밌었고 어떤 수업은 조금 어려웠고 화장실을 언제 갔고 이제 이런 시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 내 아이가 어떤 과목을 정말 맛있게 먹고 있구나 이거를 잘 알고 그 시간만이라도 아이가 정말 재밌게 놀이할 수 있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그리고 그걸 또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아무래도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과목과 재미있는 성향, 재미있는 그런 수업들을 더 재미있게 집중해서 할 수 있으면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놀이학교에서는 또 적은 금액을 내지 않는 것이다 보니 정말 이거 꼼꼼하게 잘 따져보면 조금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